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18년 만전 야생 소수차입니다. 작년에 구입했고요. 조금씩 먹고 있는데 해차는 제가 아주 즐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벽면이 내비가 예쁘죠? 일단 오늘 마실 분량을 해결하고 개원이 작으니 이 정도면 얼추 되겠다 싶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씩 해계해서 좀 덜어두고 마셨는데요. 이제는 벽면도 살펴보고 하려면 굳이 덜어두지 않아도 되겠다 싶고 그동안 야금야금 하나씩 들였던 차통에는 산차를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 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비에도 선명하게 2018년 3월 29일 날 만든 차라고 찍혀 있네요. 그리고 요렇게 외비가 예쁘죠? 좀 후에 엽도를 좀 관찰하려고 큰 접시를 꺼내 두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좋아하는 잔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시음을 하고 싶다거나 확인하고 싶을 때는 가장 기본형의 잔 그리고 백자잔 이렇게 아무래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좋아하는 작은 백자잔을 꺼내서 확실히 익어가는 차에서 보이차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해차에서는 저는 사실 향기를 잘 맡지 못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해차에서는 화사한 향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향기에 굉장히 둔감한 편입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2018년 만전 차를 마셨는데 그 차의 경우 고수차, 차 나무의 수령이 오래된 거기서 딴 찻잎으로 만든 차들이고, 소수차는 100년 이하의 어린 나무들에서 퇴치한 찻잎으로 만든 차인데요. 개인적인 취향을 드러내자면 저는 병배보다는 술료차가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찻잎이 섞인 것보다는 단일 지역의 찻잎으로 만든 애들이 좋고요. 그리고 소수차보다는 고수차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격도 병배, 술료 중에서 소수, 그 다음에 고수 순으로 높기 때문에 고수차만 마실 수는 없다는 서글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차가 맛이 떨어진다거나 병배차가는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개인적인 취향과 호호일 뿐이라서 꼭 고수차, 꼭 술류차, 아니면 꼭 병배차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결국 취향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 취향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좋은 쪽이 좋으니까요. 차가 약도 아니고 식음료이기 때문에 입에 맞는 게 가장 즐겁지 않을까요? 해차들을 좀 마셔봐야겠어 라고 말했더니 마셔봐야겠어요, 궁금해요 했더니 부디 속을 든든히 하고 먹으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해차는 아직 기운 자체가 강하고 날카롭고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안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차의 경우가 각각의 어떤 차의 맛이나 특징들을 더 잘 드러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이렇게 어떤 차에 먼저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를 먼저 맡느냐에 따라서 취향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처음 접할 때는 조금 여러 면에서 접근성이 좀 좋은,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그리고 특징이 강한 아이들로 맛을 보면 취향을 더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사오에 마시는 것과 개안에 마시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4호를 주로 이용을 했고, 그동안은 만전 지역의 차들이 쓴맛이 꽤 많이 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개환의 맛이 요즘에 시음을 시작하면서, 아, 만전 지역의 차들에 이렇게 쓴맛이 많았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꽤 옅게 마셨구나. 그래서 더 마시기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요 만전 지역에 대한 시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마시고 있고, 평소보다. 그래서 이제까지 잡아내지 못했던 특징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책을 읽는 책들이 다 사실은 재밌었고 생각할 거리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약간 가벼운 책들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읽은 마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까 하고 읽었는데 내용 자체는 전혀 무겁지 않은데요. 그 과학과 수학과 막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것들이 저에게 페이지를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약간 이렇게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매끄럽게 휙휙 즐겁게 읽지는 못한 듯 합니다. 물론 뭐 책 자체는 좋고 이야기도 재밌었지만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까 하고 골라온 책은 동전 하나로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이란 책이에요. 이분이 원래 미술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계속 직업 화가라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스케치를 시작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구멍가게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대요. 작은 도화지, 뭐 큰 재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재료들로. 그리고 그게 쌓여서 책을 냈지 않겠니, 전시회를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제안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책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런 세밀화들을 좋아하고 또 그리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정한 곳이라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두었습니다. 사실 그림이 주된 책이기 때문에 읽는다는 게 어쩌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만전의 특징들, 쓴맛도 있겠지만 약간의 신맛 비슷한 맛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레몬이나 자몽 뭐 이런 신맛이라기보다는 그게 사실은 쓴맛하고도 약간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레몬 껍질이나 자몽 껍질 막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신맛과 쌉쌀한 맛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게 시고 신맛하고 단맛이 섞였을 때와 신맛하고 쓴맛이 섞였을 때가 주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신맛과 쌉쌀한 맛이 섞여 있고 그 뒤에 단맛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굳이 어제 고수차와 비교를 하자면
고수차 쪽이 조금 더 달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네, 꽤 쓴맛이 강하게 돕니다. 다음 탕은 아주 빨리 짧게 우려봐야겠어요. 그 쓴맛과 떫은 맛이 많이 섞이면 찻잎 꽤 많이 넣긴 한 것 같죠? 많이 섞이면 조금 뺄까요? 아주 조금만 덜어내고 짧게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섞이면 마시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 병배차의 경우는 그 맛이 아주 더 강하게 도드라지고 때로는 몹시 거칠게 느껴지기도 해서 못 마시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그냥 특징이고, 농도나 우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하면 다시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최근 하고 있습니다. 은근한 차향이 있는데 이 향을 약간 시원하면서도 약간 고소한 향이라고 해야 될지, 확실히 해차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 시원하고 싱그러운 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완의 차를 마실 때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개완의 안에 있는 찻잎의 향을 맡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을 숨을 들이쉬는데, 그때 약간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하면 네빌라이저를 한 것 같은, 호흡기 치료기 아시죠? 감기 걸렸을 때 그런 느낌을 받고, 약간 좀 늘 비염에 시달리는 제게는 약간 치료약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약간의 크랙이 떠 있는데 안 보이시겠죠? 옅게 우렸더니 오히려 약간 미끄덩한 어떤 질감 같은 게 오히려 더 있어서, 어제 마신 고수차와 이렇게 계속 녹음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제 마신 고수차와 비교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느낌이고, 그래도 약간 이제는 어느 정도, 만저는 약간 산미가 있고 신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뒤에 단맛이 따라오는구나. 약간 그 청량한 어떤 그런 맛도 약간 있고, 그렇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마실 때와 시음할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편하게 마실 때는 특징이 많이 도드라지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옅게 편하게 길게 마시고, 시음할 때는 조금 짙게, 그래서 특징들을 좀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마시게 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5탕을 마신 듯한데 혀에 약간 닿는 느낌이, 까슬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밥을 든든히 먹어서 그런지 속이 쓰리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직 없네요. 만들어 두고 쓰지 않는 노트가 있는데 데이터를 누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떻게 무슨 차 목록이 앞에 들어가고, 밑에 오늘은 어떻게 몇 월 며칠 몇에는 어떻게 마셨고 어떤 맛이 났다, 이렇게 한두 줄 정도만 그렇게 적어두고,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자사오에도 마시고 뭐 다른 한국 다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순차적으로 마셔가다 보면 조금쯤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네,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적어봐야겠네요. 그러게요. 해차를 많이 마실 생각을 안 해봐서 가볍게 한두 잔, 그리고 혼자 마실 때는 잘 안 마시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평소보다 훨씬 찻잎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구나. 나는 이제 조금 보이차에 익숙해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7. 20년 가까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구멍가게들을 그리고 그림 속의 공간이, 장소가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늘 함께해서 낯익은 것에 눈을 돌리자. 함께한 시간만큼 마모되고 둥그러진 모서리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시간의 흔적이 있고 따스함이 있다. 기억 속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구멍가게로 가는 길.
모퉁이를 돌면 그곳에는 소박하고 정겨운 행복이 있다. 아마 요즘 아이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구멍가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 도시에서 자라면 더더욱 그렇고, 요즘 시골도 그렇지 않죠. 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구멍가게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30년, 40년 이상 있었던,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때 만났던, 혹은 우리 부모님 연배에도 갔을 법한 뭐 이런 곳들이라, 제가 목련을 되게 좋아하는데 멋있네요. 다정한 색감이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섬세합니다. 다 목련이네. 어쩐지 역사적인 가치도 있을 것 법한 그런 오래된 건, 작고 오래된 구멍가게들. 아마도 이 그리신 분이 저보다 더 연배가 윗 연배시라 이런 구멍가게에 대한 향수가 저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초반탕보다 뒤로 갈수록 단맛이 더 많이 올라와요. 아마 더 옅게 우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쓴맛에 약간 적응이 된 걸 수도 있겠죠. 보이시나요? 예쁘죠? 그리고 왠지 그냥 감탄보다는 약간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라서 어렸을 때 꼭 구멍가게가 아니라도 이런 집 한두 집 본 것 같은.
적어도 이런 이불을 보신 분이라면 꽤 연배가 있으신 것으로. 아이고, 잔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추억도 깊다.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고향이 있었던 세대는 지금 50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고향이라고 말할 만한 곳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머니 집? 그것도 어느 정도 시골에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거나 아니면 시골이 아닌 도시라도 쭉 그 집에서 한 집에서 30년, 40년, 50년 머물 수 있는 최소한 10년 이상씩은 머물 수 있는 자가주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여기저기로 이사를 다니고 딱히 고향집이라고 인식할 만한 공간이 없고 어떤 기억이나 향수라는 것은 공간의 측면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그게 드물지 않을까. 어떤 장소에서 느껴지는 기분 혹은 기억이나 추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하지 않나.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도 진짜 무슨 체험학습이라고 하죠. 체험판처럼 어디를 가서 거기를 구경하고 오는 거죠. 거기에는 일시적인 기억은 담겨 있지만 차곡차곡 누적된 기억은 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한구석을 붙여둘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점점 그런 장소를 다시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식은 뒤에 마셨더니 그 화분의 단맛 같은 맛이 같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거 한 번만 더 마시고 엽절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래도 책보다 차가 중심이 될 것 같고 지금 등에 땀이 줄줄 나고 있는데 아주 즐겁습니다. 이 나무드 차를 마시는 동안 엽저가 약간 식기를 바라면서 다 나와라. 오늘도 줄기와 잎을 분리를 좀 해보고 찻잎의 모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어제보다는 어제처럼 큰 잎은 조금 더 덜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수차라고 해서 무조건 잎이 다 크고 소수차라고 해서 다 잎이 작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차나무는 우리나라의 차나무하고는 약간 달라요. 중국 차는 대엽종이고 우리나라 녹차를 만드는 차나무는 소엽종이에요. 그래서 찻잎 자체 그 크기가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다원들은 많이 웃자라지 않게 일정 선 이상으로, 혹시 샤밭을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일정 높이, 어깨 높이 정도로 다 위에를 정리를 해서 키우거든요. 더 낮게 키우는 것도 있고요. 한 잔만 더 차갑게 놔두고 그랬나? 아쉽네. 그럼 계란을 아주 정리하지는 말고 살펴봐야겠습니다. 깨끗한 애들이니까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가장 예쁜 찻잎을 찾아라. 예쁜 애 나와라. 예쁜 애 나와라. 훨씬 더 부드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골라야 되겠네요. 줄기 역시 집게보다는 작은 집게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가는 집게를 좀 두고 같이 봐야겠습니다. 너 온전하니? 찻잎이 하나가 붙은 게 아니었니?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녀석이네요. 이렇게. 약간 소꿉놀이 하는 기분도 듭니다. 너 펴지면 안 되겠니? 막 잡아당기고 있는데 찢어지진 않네요. 탱탱한 찻잎. 뒤집어졌구나.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탄성은 있습니다. 또 줄기로 들어가는 게 맞겠지. 너는 찻잎이구나. 이렇게 줄기로 들어있는 것도 줄기만 불어 넣었다기보다는 위에 찻잎이 다 달려있는데 떨어졌다거나 이런 애들이라서 또 줄기. 어제 찻잎도 그랬는데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는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너도 줄기로 가 있어. 너도 줄기로 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린 애들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말린 애들. 재다 과정에서 그렇게 된 듯한데 줄기인 척 하면서, 하지만 넌 줄기. 너도 너도 넌 아니네. 너도 가. 너도 가. 이렇게 부서진, 되게 해결을 깨끗하게 못해서 부서진 아이들이 많아서 보면서 약간 속상하네요. 원래 멀쩡했을 텐데. 너도 줄기. 회개도 하다 보면 늘겠죠? 미안하구나. 그래서 손으로 너무 많이 만져서 다시 우리기에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손맛이 너무 약간이 아닌 많은 손맛이 가미될 것 같은.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건 너도 줄기로 가라. 해결을 좀 더 잘했다면 좀 더 온전한 상태의 찻잎을 많이 봤을 텐데 아쉽네요. 대충 이 정도고 오늘은 사진을 찍어줄 수가 없겠네요. 핸드폰을 빌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네요. 저는 이제 처음 하나씩 이것을 구분해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이라서 누적된 데이터가 없고, 그래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없어요. 이게 찻잎의 줄기가 많다, 적다를 확인할 수는 없고, 그저 이렇게 만져보고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하고. 보들보들해. 약간 찻잎 자체가 조금 더 여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마신 차도 해차였으니까, 18년 고수차였으니까 다른 차이는 아닐 텐데 찻잎이 좀 더 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얇은 것 같은 두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시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산지별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전 해차와 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갈 참인데요. 아무래도 해차를 주로 마시게 되다 보면 평소보다는 길게 못 마시고, 또 시음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책은 약간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것도 즐거우니 저야 좋지만, 하긴 저 재밌으려고 하는 방송이니까요. 요게 저는 아주 예쁘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그린 거라서 붓 자국이 섬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차를 마실 때는, 특히 해차나 아니면 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차들을 마실 때는 너무 큰 잔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고.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물을 붓자. 네, 오늘도 두서없지만 혼자 노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